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로감이 참 쌓이는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밤잠 설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한 줄 평을 시장에 대한 매크로의 영향력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좋은 장세는 나올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좀 좋은 장세 나왔고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은 나오겠지만 뭐 한 강보합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락 전환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한 줄 평으로 왜 시장에 대한 매크로의 영향력이라고 꼽았냐면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정기장 마감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어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도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나 뭐 특파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을 국내 시장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럽 연합과의 관세 합의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 소비자 신뢰지수 등 경제 지표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네 번째로는 FOMC 회의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타코라고 이야기를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에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활동에 투자분께서 이해하는 그 충격을 흡수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럼 시장을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방과 하방이 제한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각 수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런 저점과 고점이 횡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악재성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삼각 수렴 이후에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를 자신의 무역 협상에 카드로 너무 좀 각이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은 대놓고 나오는 것 자체도 시장은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시간 텀이 짧아졌을 때도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뭐 상원 의원들이라든가 하원 의원들에 대한 반응이 예전만큼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몸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오는 뭐 물가지표라든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도 반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는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면서도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금리 선물이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를 찾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1370원. 물론 이 원달러 환율의 적정 가격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분들께는 보통 1250원과 1300원 사이대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는 1370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1440원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장기국채금리 선물도 4.62%까지 갔다가 현재 4.47% 가가지고 저는 이런 10년물 장기국채금리가 약간 4점대 초반까지 뭐 3점대 후반까지 갔었으면 좋겠는데 4점대 초반까지만 가더라도 이런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았을 때는 어떤 물가 인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제가 엔비디아랑 테슬라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에 대한 키워드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우선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유예에 이제 어제도 코스피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나왔고 그 다음에 선물시장조차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에
현 위치가 시장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구나. 근데 사실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만 코스피는 어제 거의 2,700포인트 오면서 2025년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잡을 때 저는 가치주 투자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항상 성장주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장주를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강세를 보여주었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나 제약바이오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공략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강력한 발언에 의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급적 좀 대선 이후로 보신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스코 2025 때문에 이번 주 월화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반도체랑 2차전지가 워낙 바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내일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 팀장이 반도체랑 2차전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유심히 관심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랑 제약바이오 관심 있었다라고 했는데 손 팀장이 이야기를 해보네. 공략해볼까? 라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 내일 하시기보다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대선 이후에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도 안타깝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은 없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은 없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이 조선이랑 방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이 좋은 호재성 뉴스 나오면서 바닥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을 하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간의 이동이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성장주랑 가치주 간의 그런 포트폴리오 분산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도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냈고요. 타코 트레이드, 결국에 트럼프는 늘 허세만 부리고 뒷공무니를 뺀다라는 이러한 키워드까지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쪽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가장 강했던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해서는 북미의 LFP 배터리 공장을 증설한다.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도 이 2차전지를 보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 일단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섹터들을 드랍앤 걸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왔던 키워드 두 가지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일단 2차전지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지금 당장 강력하게 매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증권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개별적인 매매를 할 때는 근거 없을 때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근거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시장의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심을 만들어줬을 때도 이 투심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2차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다찌부 효율부 수장을 그만두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자신의 X에다가 SNS 활동을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와 관련이 있는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세를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캐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 동향이 침체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 리서치들이 발간하고 있는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판매 동향을 봤을 때 사실은 2021년, 2022년에 발행한 리포트,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전지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2021년이나 2022년에 나왔던
전기차 2차 전지 판매 동향보다 2023년, 2024년에 발간된 2차 전지 동향에서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나와요. 2022년, 2023년에 나왔던 리포트 봤을 때 전기차가 1년에 한 5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2023년에 500만 대 팔렸으면은 2024년에는 한 600만 대, 그 다음에 2025년은 뭐 700만 대 팔리겠지?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발행 빈도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 동향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보신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이 테슬라를 보유한 주주가 10명이라고 쳤을 때 제가 보통 물어보면은 테슬라는 2차 전지 종목입니까? 뭐 로봇 기업입니까? 우주항공 기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고 난 전기차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 8명 정도 되고요. 저는 뭐 옵티머스 아니면 스페이스X 요걸로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2명이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중에서도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고 판단해요.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전체적인 실적이 훼손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매출 비중이 테슬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ESS라든가 로봇, 우주항공이 테슬라 전체 매출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정작 테슬라는 실적이 훼손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본업에 집중하겠다. 새로운 전기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부양이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LFP 관련 뉴스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미국에다가 AMPC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의 건설 중인 공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NCA, NCM, 하이니켈 배터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고효율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국가의 배터리 기업들 막 무릎을 꿇리길 바랬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 사업을 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LNF가 이 리튬 인산철 소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하면서 탑픽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에서도 LF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제가 그동안 봤던 거는 잘하는 기업이 더 선진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기업들을 무릎을 꿇렸으면 좋겠는데 이 기업들이 다소 후진된 기술을 볼 수 있는 저렴한 기술을 볼 수 있는 것들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발 점유율을 좀 뺏어오겠다. 이런 것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은데 그 이상으로 주가가 워낙 떨어졌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이 어제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이 섹터가 성장할 거다라고 봤을 때는 드라마를 걸겠지만 일단 이 섹터에 대한 성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가 실적으로 반영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2차 전지가 어제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대장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제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가 LMR 배터리라든가 뭐 전고체라든가 관련 종목도 물론 강세를 보여줬지만 변동성 순으로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물론 실적이 이미 나왔고 추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이는 섹터들은 변동성 순으로 소개를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탑픽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말 필요 없는 것이죠. 국내에서 탑이고 전 세계에서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을 약 11% 갖고 있는 완성셀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GM과 공동 개발한 LMR 리튬 망가니츠 배터리를 2028년부터 양산한다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본업에 집중했을 때는 당연히 그 낙수효과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지 않을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LNF는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이니켈 배터리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LF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LMR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소재를 누가 납품하느냐 LNF라는 거죠. LNF가 국내 배터리사의 LFP 소재를 공급을 하면서 중국 외에서 최초로 양산한 사례가 봤을 때 그 국내 배터리사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락이 과도했고 저가 매수로 기회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올해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에 의해서 기관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오늘장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뭄 속 단비 같았던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차 저치 업황 자체가 마냥 긍정적으로 변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과 LNF 체크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어떤 쪽일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대본을 80% 작성해놓고 6시 반에 완성한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외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달됐기 때문에 국내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들 살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식 투자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사람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뭐 나쁘게 하면 안타깝겠지만 다행히 좋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그 훈풍은 우리나라로 고스란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2차 전지에서도 말씀드렸고 제 별명이 이제 우리 이건 앵커님이랑 같이 모닝 스탠바이 할 때 이건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게 제 별명이 양초라고 했습니다. 초를 잘 쳐서 양초라고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이 종목을 바라봤던 투자분들에 비해 만족을 하냐? 그 부분입니다. 분명 2차 전지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실적이 반영되는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가 분명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엔비디아에 주목했던 부분들이 발현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 발표를 한 것은 맞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젠슨 CEO의 연설 컨퍼런스 콜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블랙엘이나 루빈, 그 다음에 그 뒤에 차세대 GPU라든가 이 차세대 GPU에 들어가는 HBM4나 HF4E,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성능,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고 있는 HF4나 HF4E에 대한 뭐 양산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절대적인 실적 증가폭은 증가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매출 총 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떨어졌다. 이런 것들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2024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을 때는 막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실적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50% 증가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12%. 근데 지금 다행히도 주가가 오르고 있죠. 시간 내에서. 그렇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실적 발표 이전에 오른 것이 없는데 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절대치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도 엔비디아 10여 선행포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49.1이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엔비디아 퍼 기억나시나요? 작년 상반기에 10여 선행포가 12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퍼가 80이었어요. 근데 지금 퍼가 49.1이라고 하는 것은 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동실적일 때 주가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실적이 더 올라야 퍼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100달러에서 140달러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준 지가 4달이 지났죠. 근데 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가 국내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낙수 효과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주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 하나랑 그 다음에 HBM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SK하이닉스의 가장 1대 밸류체인은 한미반도체입니다. TC 본드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과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엔지니어링 볼 수 있는 대만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 테스트와 패키징을 전문을 하고 있는 이 밸류체인을 다변하면서도 호실적이 오래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또한 지금 호실적 나와주고 있으면서도 12개월 선행표가 19.99,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21선 돌파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지가 되면서 21선과 6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이나 레이저 커팅기 같은 레이저를 응용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HBM이나 유리기판이나 소캠 등 미세하면서도 충격을 줄이는 공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오테크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레이저 마커랑 레이저 커팅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특히 애플량 매출이 높습니다. 이런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호실적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순매수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일간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14만 7천원부터 13만 8천원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수익 밀착 목표가는 플러스 10% 잡고서 단기 수익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탑픽은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 이슈들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네, 아까도 키워드에서 부각됐던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 G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정책 수혜주를 받아가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죠. 5일 정도 남았네요. 5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우리가 보통 금융주, 가치주, 지주사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어떤 주주환원이 시급한 종목들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삼성, SK, 두산, 한화 등을 들 수 있죠. 어떤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 공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나의 이 경영권을 지키고 나의 그 소송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주하는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PBR이 0.5가 안 되는 종목들은 강제적으로 좀 주주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주사의 장점은 PBR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지만 단점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있고 리포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주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줄을 세워야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으면서 거래대금이 이미 실려서 일간 변동성이 나온 종목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제가 4개는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들 시세가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시세가 왜 나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4종목의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주를 볼 것이냐 이 선택인데 저는 후속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도 자회사들로부터 실적을 지분 만큼 반영해가지고 호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GS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 안정적인 흑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PBR이 0.29입니다. PBR이 가장 낮은 종목은 LX였던 것 같아요. PBR이 0.19인가 그랬었는데 수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관심을 못 받은 거죠. 이제 LX가 PBR이 0.19라는 것은 알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사고 있지 않아서 제외를 했고요. 그럼 그 기업을 제외한 지주사 중에서 PBR이 가장 낮은 종목은 GS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수급도에 봤을 때 우상기조 보여주면서도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 실리면서 우상기조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안정적인 자회사 경영 및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GS의 자회사 중에서는 유명한 게 뭐 있죠? GS건설, 그 다음에 GSITM. 그래서 GSITM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AI,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랑 부각되고 있는 GSITM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저평가, 그 다음에 원전주로 부각될 수 있는 GS건설주 있으니까 이런 GS 간의 시너지와 그 다음 PBR 0.29라는 저평가 매력도를 오늘장 보여줄 수 있으니까 GS
오늘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지주사에 대한 키워드 주셨습니다. GS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LNF 2차 전지 종목 내에서 택해 주셨고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 GS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설레는 하루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